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그리고 2소단원 3개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주제는 바로 10차시로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목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대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두 번째, 건조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온대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 기후의 자연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대 기후에 속한 그런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연중 비가 계속 많이 내려서 밀림을 이루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이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열대 기후가 속한 지역을 한번 세계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제 적도 부근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기온이 높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혹은 굉장히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그 끈적끈적함, 예,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릴 듯 말 듯 하는 그런 날, 습기가 많은 날 되면 굉장히 후덥지근하잖아요. 날씨도 더우면서 또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40쪽에 보면 이젠 이러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열대 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그러한 뭐 5도에서 10도 뭐 이런 저위도 지역에서 널리 나타난다. 열대 기후 지역 중에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려 밀림을 이루는 곳이 있다. 또한 동아프리카 일대처럼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 방식을 활용해 얌, 카사바 등을 재배했다. 요즘에는 바나나, 기름야자,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며 생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네, 이 건기는 마른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기가 되겠고, 우기는 비가 계속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나 조금 있다가 볼 건조 기후, 그다음에 온대 기후, 이런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나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쨍쨍하게 들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열대 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바나나나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파인애플 같은 그런 과일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아니면 코코넛 같은 것도 잘 자라겠죠. 자, 그래서 이 화전 농업과 생태 관광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화전 농업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이용해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 방식이다. 또 생태 관광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전 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전해져 왔습니다. 벌판 끄트머리에서 나무들이 불타고 있었는데요.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일구는 화전입니다. 숲을 태워 화전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3개월, 뿌리까지 다 태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에 탄 풀과 나무들이 농작물의 거름이 되는 거죠. 천년 이상 지속된 화전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데요. 1, 2년 정도 고구마를 심어 밭을 일구고 땅이 다시 밀림으로 우거지지 않도록 바나나 나무, 고무나무 등을 심습니다. 네, 그 화전 농업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자, 또 교과서 40쪽 하단에는 이제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열대 작물 재배, 대표적인 바나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화전 농업, 이제 열대 우림 밀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불로 태워서 이제 그 남은 재를 이제 거름으로 쓰고 그리고 그 땅을 일궈서 바나나 나무라든가 고무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얌과 카사바, 선생님도 좀 찾아봤는데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호박 고구마처럼 생겼으나 고구마보다는 물기가 많고 전 세계에 약 6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카사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으나 열량이 높아서 열대 지방에서는 주요한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얌이나 카사바를 먹어본 적은 없고 또 본 적도 생소한데 이번 기회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감자라든가 고구마와 같은 그런 구황작물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얌은 좀 호박 고구마 같은 그렇게 생겼고 카사바도 역시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파리 관광산업, 그쵸? 그래서 이러한 초목이나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사파리 관광 산업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 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쪽은 이제 건조기후가 속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는 그 열대기후보다는 조금 위도가 높겠죠. 그렇지만 비가 1년 내내
강수량을 모두 다 합쳐도 500mm 이하로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른 그러한 땅을 갖고 있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겠죠. 교과서 41쪽 지문을 살펴보면 건조기후는 주로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난다. 건조기후 지역 중에는 아프리카 사하라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고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비나 눈이 내려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나 나일강과 같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초원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젠 농축업, 양이나 말 이런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젠 학습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비나 눈 등이 내리는 양보다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과 얼굴의 일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해 만든 진흙집을 짓고 삽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밤에는 집안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의 지붕은 주로 평평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기후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낙타, 양, 염소 등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에 편리하게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집을 짓고 삽니다. 네, 이 몽골에서 이동식 집을 우리는 게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교과서 41쪽에는 이젠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 아무래도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 주변에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고 이 농경지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사막 지역에는 바로 오아시스를 이제 중심에 두고 이 주변에 마을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한 부근에 마을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로코의 진흙집인데요. 아무래도 사막 지역에서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이러한 모래나 진흙이기 때문에 이 집도 진흙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한 큰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목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인데 이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유목생활, 그 풀이나 물이 있는 곳을 가축과 같이 이동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빨리 짓고 또 바로 해체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이동식 집, 즉 게르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로코의 진흙집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로코인들의 전통 거주지 아잇벤 하두입니다. 마을 전체가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주변 풍경을 압도합니다. 마치 모래사장에 지어놓은 그런 모래성 같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또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교과서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온대기후가 속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온대기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대기후에 속한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한 풍경, 자연의 풍경도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42쪽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난다. 중간에 위치한 위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대기후 지역 중에는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고,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는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다. 지중해 주변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밀을 재배하며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다.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한다. 온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온대기후에 속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포도주,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포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대기후 지역의 다양한 농업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진다는 그러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교과서 42쪽의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대기후 지역의 여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름철 그리스의 해변 모습과 우리나라의 계곡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온대기후 지역의 날씨, 기후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기온이 높은 날에는 이렇게 물놀이를 하러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원한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콩국수나 냉면, 그다음에 중국식 냉면, 그다음에 일본식 빙수 카키오 고리라고 하네요. 선생님도 이 일본식 빙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뭐 팥빙수는 들어봤는데 이런 카키 고리는 처음 보네요. 예,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에는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온대기후 지역의 겨울입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죠. 선생님도 스노보드를 좀 타는 편인데 이런 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겨울에는 이렇게 또 스키나 스노보드를 또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열대기후나 건조기후에서는 이렇게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수 없죠. 타고 싶어도 기후가 그런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탈 수 없습니다. 일본도 이제 대표적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온대기후 지역의 농업 및 목축업입니다. 자, 뭐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생산,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양떼 사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교과서 42쪽에는 선생님이 PPT에 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벼농사,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의 모카 재배, 그 다음에 서부 유럽의 화훼 농업, 즉 장미꽃이나 이런 튤립, 이런 꽃 농업이 되겠죠. 그리고 지중해 주변의 올리브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은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열대기후, 그 다음에 건조기후,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온대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냉대기후, 그 다음에 한대기후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